현재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정권 찬탈로 말미암아 생지옥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약 5년 동안 통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탈레반은 샤리아, 즉 이슬람 원칙에 과격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였습니다. 이에 저항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벌을 받고 또는 목숨을 잃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2021년 현재 20년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예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그 공포 통치를 다시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20년 전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바뀐 것은 탈레반 대변인이 20년 전과 비교해 영어를 알아듣게 잘한다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카불을 점령하자마자 각종 상점 밖에 여성이 나오는 광고 사진을 부수고 지운가 하면 여성에게 니캅이나 부르카의 착용을 강요해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아프간의 언론을 완벽히 통제하여 아프간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탈레반의 카불 점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혼란의 도가니에 다름 아닙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비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구호활동가 및 재건사업 관련자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세계 선진국들은 자국의 수송기들을 이용하여 자국민 등을 실어나르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프간 내에 있는 이슬람 테러 단체로부터의 위협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히 아프간을 벗어나려는 아프간인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도 통치할 대상들이 필요하고 그 통치 대상으로부터 세금도 걷고 착취도 해야 하는데 그럴 대상이 없어진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날짜로 이슬람 테러 단체 IS의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 카불 국제공항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과 13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아프간을 빠져나가기 위한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은 수많은 위협 속에 그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자국민과 협력자 등을 탈출시키기 위해 나름의 작전을 실행하였습니다. 해당 작전에 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를 투입했지만 아프간 현지인은 단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전쟁통화도 같은 아프간을 빠져나와 이웃나라 파키스탄으로 피신한 사람은 교토통신 통신원 기자로 일해온 야스미 히로미 씨 단 하나뿐입니다. 수송 대상은 최대 500명 수준이었고 대부분 일본 대사관과 일본 국제협력기구 등에서 일본을 도와 일했던 현지인과 그 가족들이었는데요. 일본은 아프간 체류 일본인과 협력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자위대 수송기를 2차례나 파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5일 밤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자위대 수송기가 2차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향했지만 대피 희망자가 공항에 도착하지도 못해 수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은 이미 작전명 미라클을 통해 아프간인 협력자 대부분을 수송기에 태우고 아프간을 떠난 후였습니다. 급해진 일본 정부는 대피작전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택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도도 했지만 26일 오후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로 이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들을 도왔던 아프간 국적의 협력자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작전 대실패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현재 이런 일본의 대실패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간 협력자를 모두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한 우리 한국의 미라클 작전에 대해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도로 훈련된 공군 장병들과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 외교관들을 포함 범정부적 역량이 결집된 결과입니다. 미라클 작전이 이루어진 경과를 간략히 보면 국방부와 공군 등 66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은 지난 23일 공중급유 수송기 1대와 수송기 2대와 함께 현지로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번 작전을 앞두고 해외 공수 및 연합훈련 등 해외 임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와 정비 요원을 선정했습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해 공군 정예 특수부대인 공정통제사와 항공의무요원도 동승했습니다.
16일에 임무를 부여받은 작전 요원들은 출발 직전까지 밤을 새워가며 수많은 변수에 대비해 세밀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프간까지의 이동 경로와 거점이 될 주변국 공항 선정, 카불 지대공 미사일 위협 대비 및 카불 공항 인근 산악 지형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항공기 성능 제한 등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우리 수송기들은 이웃나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먼저 도착, 한 수송기가 카불로 진입해 조력자들을 이송해온 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다른 수송기로 한국으로 태워보내는 방법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불에 직접 진입하는 수송기는 C-130J로서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해 실제 전투지역 상황처럼 미사일 경고 시스템과 미사일 회피용 체프, 플레어 발사 시스템, 항공기 방탄 장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또 이동간 공중위협 회피를 위해 활주로 상공에서 회전하며 하강하여 착륙을 시도하는 전술 입출항 절차와 활주로에서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채 승객을 탑승시켜 진입 및 퇴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작전은 계획했던 대로 착착 수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정된 조력자들을 전부 카불 공항으로 이송해 오는데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고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35도의 폭염 속에서 우리 요원들은 적은 양의 물만으로 긴장된 순간들을 이겨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25일 우리 요원들은 카불 공항에 진입해 남은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탈출시켰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탑승이 계획된 조력자들의 탑승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요원들은 개인 수화물 등을 버리고 무게를 세밀하게 재조정해 한국으로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라클 작전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그들의 국민 및 조력자들을 탈출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 특수부대인 공정통제사 역시 흔히들 알려진 미군 및 영국군들의 특수부대와 견주어지면서 그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외 각국의 네티즌들의 이번 미라클 작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아프간 사태로부터 가장 적은 피해를 보지 않은 선진국이 아닐까 싶네. 본인들의 국민 및 그 국민들에게 힘을 보탰던 사람들을 전부 다 안전하게 탈출시킨 걸 보니 말이야.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자국민들 및 조력자들을 전부 탈출시킨 것은 정말 신이 도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영어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의 공정통제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사실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든가 영국의 SAS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 실제 실력보다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정통제사는 정말 제대로네요. 미라클 작전은 정말 위대한 작전이네요. 그리고 아프간 협력자들의 반 정도가 10살 미만의 아이들이라는 것에 무언가 가슴이 뭉클해 오네요. 사실 중동에서의 난민들은 받아보면 대부분이 성인 남자로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검증도 안 된 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라면 그 녀석들이 나중에 커서 한국에도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나라는 우리들에게 많은 의무를 기대하고 때로는 강요한다. 그리고 좋던 싫던 간에 많은 세금도 걷어가는데 어찌됐든 국민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준 나라라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든다.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은 전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는데 그래도 명색이 세계 제3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을 도운 아프간인들은 현지에 갇혀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 상황. 한국이라는 나라도 확실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네. 나라의 국격은 원래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 어느 나라가 자국민들을 정말 위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 같네요. 난 요새 일본이 왜 이러나 싶다. 지난번 올림픽 때 선수들에게 방사능 오염 음식을 주지를 않나, 똥물에서 수영을 시키지를 않나, 본인들을 도와준 아프간인들은 사지에서 그냥 개죽음이나 당하게 하고, 그래도 일본이란 나라를 좋아했었는데 그냥 매스컴 등에서 포장한 이미지에 불과했던 건가? 이상으로 해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